부의 디스커버리 랭군 TV. 안녕하세요. 진정한 부를 추구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랭군입니다. 오늘은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 하면 나와야 될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요. 오늘은 그 내용들을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에 보면 목차 5장에 나와 있어요. 물론 이 책이 아닌 여러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죠. 178페이지. 좋아요.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장표가 나와요. 일단 임대사업자가 알아야 될 게 많아요. 오늘 주제는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통틀어서. 근데 그 중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보이시나요? 보시죠. 지금 이게 다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매매사업자는 조금만 키핑해 놓고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임대사업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보통 우리 임대사업, 야, 요즘 임대사업 등록하라고 하니까, 야, 뭐야, 그게 뭐야? 임대사업 등록하면 뭐가 좋아? 지금 이런 것들로 난리죠. 자, 이랬을 때, 임대사업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요.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임대사업에는 일반 임대와 주택 임대가 있어요. 벌써부터 이제 막 머리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죠. 일반 임대는 뭐고 주택 임대는 뭐냐? 말 그대로예요. 일반은 너무 애리송하죠. 근데 주택 임대는 명확하죠. 주택을 임대할 때 등록하는 게 주택 임대 사업자예요. 보통 이제 임대 등록해라. 이제 이 말이 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 일단 갈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임대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 일반 임대라고 하면 임대를 줘야 되니까 임대를 받는 것들은 대표적인 게 상가예요. 그래서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뭐 4년짜리, 8년짜리 준공공 이런 것들이 대상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 친구는 일반 임대 사업자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일반 임대가 있고 주택 임대가 있는데 그게 이제 종목에 따라 완전 달라진다는 거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이건 무조건 과세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등록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세입자가 이제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 부가세를 누가 내야 되냐면 그 임대해주는 사람이 대신해서 정부에다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월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과세 대상이고, 그럼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또 세금계약서도 발행도 해줘야 되고 이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임대사업자가 있어야지만 세금계약서를 발행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 임대, 상가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무조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택 임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필수가 아니에요. 과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얘는 면세예요. 면세의 의미는 부가세가 없다는 소리예요. 월세를 주더라도, 자, 월세 얼마예요? 50만 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50만 원 좀 끝이에요. 55만 원을 달라고 안 하잖아요. 또는 부가세 포함해서 50만 원입니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보통 우리 뭐 조그만 오피스텔이든 원룸이든 뭐 어디든지 보통 이제 뭐 특히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주거를 위한 주택이었다고 하면 부가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마치 뭐 임대 주는 사람은 뭐 필수적으로 임대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야, 임대를 줬으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임대 등록해야 되지, 임대 등록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자꾸 뭐 뉴스에서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또는 댓글에서도 막 잘 모르니까 그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정작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건 합법적인 것이에요. 등록을 하는 것, 안 하는 것은 임대인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고, 다만 월세를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꼭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거 하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길게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가 있는데, 임대사업자를 다시 딱 봤더니 두 개로 나뉘더라. 그 두 가지가 일반 임대와
주택 임대가 있더라. 그래서 일반 임대의 대표적인 것들이 상가고, 주택 임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택을 임대 준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걔 같은 경우는 필수가 아니다. 근데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면 낼 수 있는 유형이 지금은 이제 민간임대 4년짜리 하고 중공공임대 8년짜리 두 가지가 있다.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이죠, 틀. 그 틀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하면 어떤 장점이 있지? 이제 이걸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실 이 주제는 거의 뭐 한두 시간짜리 특강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미처 개념 정리를 잘 못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중심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놓치고 있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분들은, 아,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되겠구나. 4년을 할까 8년을 할까, 이제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면 되고, 과거에는 사실은 기간 차이가 있었고 여러 가지 혜택 차이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4년짜리 같은 경우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별로 없고, 대부분은 8년짜리 중공공으로 해야지만 혜택들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혜택은 이제 다 대부분 세금적인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세금 중에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크게 이 세 가지 중에서 보통 세금이 가장 큰 게 양도세잖아요.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이 가장 큰 것이죠. 사실은 다른 것들을 혜택을 주더라도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양도세 부분에서 혜택이 8년짜리가 8년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이제 웬만하면 이제 8년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다른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 단기도 뭐 가능하긴 해요. 그 다음, 자,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민간 임대하고 중공공 임대는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힘들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다음, 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매매사업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해보도록 하죠. 매매사업자는 뭐냐? 임대가 아니라 이거는 집을 자주 사고 파는 매매사업자, 집을 자주 사고 팔 때 혜택을 보기 위해서 등록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혜택을 보려고 이걸 등록을 하는 거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큰 게 양도세예요. 뭐냐면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1년 이내에 집을 팔게 되면 양도세가 너무 높단 말이에요. 일반 세율이 아니라 거의 40% 이상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특히나 이제 집을 짓자마자 바로 파는 사람들 있죠. 뭐 땅을 사서 집을 지어서 바로 팔거나, 아니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샀다가 그냥 수리만 쭉 해서 2, 3개월 뒤에 바로 판다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세금이 너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매매사업자가 필수라고 볼 수 있죠. 자, 매매사업자에 대한 이야기 조금만 더 해드려 볼까요? 매매사업자의 장점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오케이. 20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율 측면에서 유리해요. 그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1년 이내 팔더라도 이거는 이제 뭐 40% 이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기본 세율, 오른 금액에 따른 6%에서 42%까지.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이내로 올랐다고 하면 한 15% 미만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 매매사업자도 지금 다 개인에 대한 개인 매매사업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에 법인으로 바뀌면 이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지금 일단 개인에 한정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 경비를 인정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도배장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는 인정이 다 안 되지만,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지간한 비용은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만약에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한 해에 여러 채를 팔았을 때 보통 합산 가세를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어떤 아파트는 손실이 났을 수도 있죠. 뭐 팔았는데 집이 하락을 해서 손실이 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그 해 팔았던 것들을 합산해서 플러스 난 거랑 마이너스 난 거랑 합쳐가지고, 그래, 너가 얼마 벌었으니까 얼마네, 이렇게 5월달에 이제 확정 신고를 하는데, 사업자 같은 경우는 10년간 2월 공제가 돼서 올해 내가 한 1억을 손해를 봤으면 10년 이내에 언제든지 그걸 2월에서 플러스 난 그 해에 얘를 합쳐가지고 퉁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대출 규제를 덜 받는다. 특히 사실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대출이 이제 40% 미만밖에 안 되는데 개인으로 하면 이거를 사업자를 등록한 다음에 사버리는 거죠. 근데 대출 규제를 안 받으니까 LTV 거의 뭐 60% 이상까지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또 정부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안 돼. 이제 이렇게 또 규제가 또 들어간 부분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실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열려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5번째는 세금을 늦게 납부할 수 있다. 사실 이거는 뭐 보통 이제 개인은 이제 양도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다음 해 5월 달에 이제 납부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기간 여유가 있다. 이런 거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단기 매도했을 때, 단기 매도했을 때 취할 수 있는 이득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하지만 단점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책에서 보면 사업성 계속 이거를 한다라는 걸 좀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는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공급이 아니라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생겨요. 면세가 아닌 부가세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주의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업자가 되면 각종 이제 막 이것저것 그때 신고해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부담, 그리고 뭐 비교과세, 좀 어려운 이야기도 있네요. 뭐 이런 단점들이 있으니까 좀 고려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매매사업자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지금 뭐 단기 임대와 장기, 중공공 임대에 대한 장점, 단점들은 제가 별도로 오늘 영상에 남기지는 않을게요. 사실 과거에 제 영상들 보시면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좀 담겨 있어요. 물론 지금 이제 4월 1일부로 바뀐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업데이트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개략적인 부분들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고맙습니다. 이상 랭군이었습니다.